네, 안녕하십니까. 저는요, 자, 이 너무 쉬운 중개사, 이 파트에서 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담당하는 홍덕기입니다. 자, 이제 맨 처음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 과목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맞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OT를 통하여 잠깐 안내를 하고, 그리고 기본 본 강의에서 저와 함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개사 법령 실무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원래는 법령과 그 다음에 실무로 나눠져 있는데 크게 둘입니다. 그럼 법령은요, 다시 공인중개사 법령과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크게 이제 두 가지 법률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사 법령의 이제 내용은 우리가 놔두고, 특히 이제 이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원래는 각각 다른 파트에서 다루던 법률을 하나로 묶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괜히 여기저기 중첩되지 않게 하나로 여기서 다루자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외국인 특례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도, 이게 이제 묶여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실무는요. 자, 이제 이게 실무인데 크게 이제 일반적 실무와 개별적 실무로 나눕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반적 실무는요, 자, 중개를 의뢰받아서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우리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 일반적 실무는 주로 법령에서 배운 내용 있잖아요. 거의 겹쳐요. 그러니까 뭐 따로 여기서 배우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개별 실무인데, 이 개별 실무는 또 뭐냐? 이건 말 그대로 개별 법률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를 할 때 그 물건의 특성에 따른 개별 법률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 보호법 있잖아요. 그럼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 계약을 여러분이 중개할 때 이 법률을 알고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법률이죠. 이거 외에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비 있고, 그 다음에 실명법이 있죠. 그리고 경공매, 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실무도 있습니다. 자, 주로 이 실무 파트에서는요, 출제가 여기에서 됩니다. 최근에 3년, 4년 동안 다 여기서 출제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방금 봤던 이 파트별 출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원래 시험 시행에, 즉 한국산업인력공단 있죠. 거기서 공고할 때는 이 법령에서 70%, 실무에서 30% 이렇게 출제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실제로 출제되는 비중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법령이 70%,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이 15%, 실무가 15% 이래요. 다시 말해 실무 비중이 좀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30회 때는 공인중개사 법령이 26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이 7문제, 실무가 7문제인데 31회 때는 법령 비중이 더 높아졌죠? 그리고 여기 실무는 이렇게 비슷합니다. 32회 때도 어때요? 실무는 그대로. 자, 최근에 33회 때는 특별히 조금 이 신고 법령과 이제 실무가 조금씩 더 늘었는데, 그래도 어때요? 비슷한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법령은요, 법조문 내용 정확히 아시면 되고요. 자, 이 신고 관한 법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조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실무 파트도 아까 말한 개별 법률들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이것도 한 법 과목이기 때문에 법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는지 그 법령을 명확히 분석하고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 그 파트를 정리만 잘 하신다면 우리 과목은 고득점 맞을 수 있습니다. 뭔가 응용을 해서 나온다든가 뭐 판례를 물어본다든가 사례식으로 막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령 내용만 여러분이 꼼꼼하게 정리를 하신다면 고득점 나옵니다. 그러면 자, 또 이제 우리가 34회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2022년도에 지금 시험을 보셨던 33회 문제를 잠깐 이렇게 분석을 해보자면, 자,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문제가 32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쉬웠어요. 그래서 아마 수험생 대부분 합격권에 있는 분들이 80에서 90점, 의외로 90점 이상짜리도 꽤 많이 이렇게 배출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항상 이렇게 쉽게 나오면 좋겠지만 또 내년에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처럼 쉽게 나오면 고맙지만 올해 쉽게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어렵게 출제된다고 해도 어차피 그 같은 법령 내용을 가지고 출제를 하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본적인 묻는 게 32문제고요. 응용 문제가 조금 이렇게 있는데 박스형 문제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이거 신경 쓰셔야 돼. 똑같은 오지선다로 묻는 것과 박스 형태로 묻는 거 체감은요. 이게 훨씬 어렵게 느껴져요. 자, 근데 우리 문제를 보다 보면 박스 안에 내용이 뭐예요? 개수가 4개, 3개예요. 5개짜리가 없을 정도로. 그러면 오히려 오지선다보다 개수가 적잖아요. 근데 이걸 골라라 하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 박스형 문제도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게끔 그거의 기본적인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사례형 문제가 2문제고요. 그리고 킬러 문제, 이게 한 3문제 됐어요. 자, 이 킬러 문제는 보통 수능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이거 킬러 문제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건데 우리도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몇 문제냐면 3문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혀 다루지도 않는 우리 공부할 때 어디 저기 구석에 있는 거 있어요. 이런 출제의 그 여지가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도 지금까지 한 번도 다루지 않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 이 과목을 가르친 선생님도 한 번도 다루지 않는 그 부분이 한 문제 나왔고 또 민사특별법에서 배우는 집합 건물에 관한 법률 있죠? 그게 한 문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판례 내용인데 그동안 우리 교재에 없었던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이런 문제도요. 나머지는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문항 개수를 따라서 가장 답이 적은 쪽으로 이렇게 찍어도 이제 맞출 수 있는 건데 이런 킬러 문제 이건 틀려도 어때요? 적어도 35개는 확실하게 맞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고득점이죠. 자, 너무 여기에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난이도를 보니까 상급이 5문제,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어요. 중급도 좀 줄었어요. 그런데 하급 문제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은 중하급 수준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요, 옳은 것은 묻는 형태가 29문제가 됩니다. 자,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게 더 쉬워요. 근데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러면 지문 5개 중에 4개가 틀린 지문이잖아요. 그러면 난이도는 이게 더 어렵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조금 난이도 조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어렵지 않게 풀 수는 있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그럼 우리가 기출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야 되느냐 이건데요. 제가 이번에 출제된 문제 있잖아요. 지문 하나하나 개수를 파악해 보니까 총 164개입니다. 이 중에 기출 이미 출제되었던 지문이 몇 개냐면 140개예요. 새로운 지문이 얼마 안 돼. 24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85%가 출제되었던 지문이 다시 나오더라 이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85% 그러면 점수로 85점입니다. 기출문제만 제대로 여러분이 분석해서 알아도 85점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변수는 조금씩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기출에 되었던 지문을 정확히 하는 거. 괜히 이것저것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33회는 조금 쉽게 나왔는데 우리가 내년에도 막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렵게 되더라도 이 공부 여러분이 진도를 잘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고득점 나올 수 있게 제가 해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2차 과목은 어떤 전략으로 공부해야 합격하기 쉽나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는 시행착오 하면서 2년, 3년 하기는 힘들어요. 짧은 시간에. 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서 합격할 수 있는 거,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2차는요, 중개사 법령 실무 공법이 1교시고, 그 다음에 공시세법이 이제 2교시인데요. 대부분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나 평균 60 넘어야 되니까 골고루 공부를 해서 나 다 60점 넘게끔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물론 이러면 바람직해요. 그런데요, 저는 제1안 이거 절대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제2안입니다. 중개사 법령이 쉬우니까 전략 과목으로 고득점을 맞게 하고요. 나머지는 자 비슷한 점수, 즉 꽈락은 넘기자. 이런 식으로 안배를 했어요. 그럼 이건 어떠냐?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것도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뭐냐? 이겁니다. 이거. 제4만. 일단 전략 과목으로 중개사법을 확실하게 고득점을 맞춥니다. 그런 다음 공시세법하고 공법 중에요. 자기하고 궁합이 맞는 과목이 있어요. 우리 수험생들 보다 보면 나는 공시세법이 이상하게 쉬워. 남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나는 쉬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나는 공법이 이상하게 쉬운데 나하고 이게 좀 궁합이 맞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전략 과목으로 해서 그쪽에 조금 비중을 높이는 겁니다. 이렇게 동등하게 비중을 두는 게 아니라 자기하고 조금 맞는 쪽에 궁합을 두면 이거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점수 따기 더 쉬워요. 그렇게 해서 대충 꽈락은 넘기되 자기와 궁합이 맞는 쪽에 조금 비중을 두면서 점수를 그쪽으로 높이면 이게 공부가 훨씬 수월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제3안 이 방법으로 공부를 하게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중개사 법령 우리가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자, 첫 번째. 방금 봤잖아요. 법령에서 많이 나오죠? 법령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이건 뭐 말이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실무표는 응용력을 키워야 한다 그러는데 최근에 기출문제 보면 우리 실무, 물론 그것도 법령인데요. 주로 사례식으로 박스 형태로 물어보는 것은 주로 뒤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문제를 많이 풀면서 그 유형별로 여러분이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암기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대부분 암기만 해도요. 이번 시험 7, 80% 그냥 나와요. 자, 그래서 저와 공부할 때 암기해야 될 내용을 제가 암기 비법으로 다 정리해 드리고요. 그리고 따로 정리해서 자료로 드릴 테니까 꼼꼼히 배우세요. 프린트 3장 정도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자투리 시간 잘 활용하세요.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는 자투리 시간 어떻게 활용하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나는 새벽에 머리가 맑을 때 암기가 잘 돼. 자,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제기 딱 하고 책상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암기합니다. 아, 그 바보예요. 그 황금 시간대 가장 컨디션이 좋고 능률적인 시간에 그거 하고 있으면 되나요? 안 되죠. 그거 할 때 1차 공부를 한다든가 중요 과목을 공부해야지. 자투리 시간은 이동하는 시간,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시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 기출문제로 출제의 경향을 파악하는 것. 그렇죠. 어떤 게 출제가 되는지를 알아야 대비를 하죠. 자, 그런데 이거요 다 해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실전 대비를 위한 모의고사 중요합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막상 시험을 응시했을 때 실력은 달라요. 점수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또 시험이라는 건 변수가 있잖아요. 실전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수험생들이 점수 안 나오니까 잘 안 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창피하다 생각해. 비교가 되니까. 근데 그러지 마세요. 정확히 시간을 딱 재놓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러면 그게 자기 실력인 거예요. 괜히 남한테 아는 척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거 궁금하면 질문하세요. 여러분은 저와 온라인상에서 만납니다. 오프라인에서 만난다면 수시로 와서 질문할 수 있는데 온라인은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이걸 메일이랄지 이런 데다 하다 보면 즉각적인 답변하기 어려워요. 제가 그거 확인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자, 밴드에서요. 공인중개사법 홍덕기 이렇게 검색을 하세요. 그럼 제 밴드가 나와요. 여기 가입된 회원들도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주로 메일 이용해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즉각 답변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밴드는 제가 확인하자마자 바로 제가 답변을 답니다. 자, 그런데 질문을 하실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밴드에다 글을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묻고자 하는 내용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올리세요. 그래서 밑줄을 거기다 쳐놓으세요. 밑줄을 먼저 쳐놓고 사진을 딱 찍은 다음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이러면 돼요. 그 내용을 다 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물어볼 문제를 사진으로 정확히 찍어서 같이 올리면 훨씬 더 수월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바로바로 제발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별거 없어요. 질문을 얼마만큼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럼 제 강의의 특징. 저는요, 군더더기 다 없었습니다. 우리 교재가 그러잖아요. 필요 없는 거,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거,
그 다음 10년, 20년만 한 번 나오는 거 다 버립니다. 그거 하느라 힘 뺄 필요 없어요. 우리는 등수로 자르는 시험이 아니라 평균 60을 넘으면 합격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괜히 복잡하고 어려운 거. 자, 만일 이게 100% 출제된다 하더라도 버리세요. 왜?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그거 공부하느라고 시간 투자잖아요. 그 시간을 다른 거에 투자하면 5문제를 더 맞아요. 그 한 문제 맞추기 위해서 거기다 힘 빼지 말자. 그런 거 과감히 버려도 합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과 점수를 동시에 잡아야 됩니다. 왜? 성인입니다. 공부에만 몰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볼일 보면서 생계 다 취업이며 직장 다니면서 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결국은 시간 싸움이에요. 그리고 평균 60 넘어야 되잖아요. 자, 이 두 가지를 하게끔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여기서 분량 조절을 다 해드립니다. 그 다음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대비를 하게끔 제가 진도만 잘 따라오시면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은 저만 따라오면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제가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강좌가 이제 너무 쉬운 공인중개사인데 여기 특징을 잠깐 얘기하자면 뭐냐? 아마 다른 데는 기초 강의, 기본 강의, 심화 강의, 핵심 강의 무려 이론만 4바퀴가 돌아가. 자, 저도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는데 참 필요 없는 과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오프라인.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모든 내용을 한 방에 끝냅니다. 부족하면 해당 파트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이해 안 되면 질문하시면 돼요. 시간 낭비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 강의를 듣고 실제로 출제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 바로 문제를 풀면서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요, 응용 문제도 좀 같이 넣어놨습니다. 자, 한꺼번에 이것도 끝내. 이론만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한 방에 끝낼 수 있게끔 조금 응용된 문제를 만들어서 제가 여기에 실어놨거든요.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바로 해설 강의 들으면 이해가 되실 거고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전체 내용이 다 이제 강의가 끝나면 다시 돌아왔을 때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도 모르겠다.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커리큘럼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론 기출 합쳐서 한 번에 끝나고 그 다음에 요약, 마무리, 요약 정말 꼭 시험장에 들고 가야 될 핵심 내용 정리 다시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본서 교재를 다시 한번 한 50페이지 정도로 줄여서 압축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를 통한 실전 연습 이거면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금 나왔다시피 우리 이 과정은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그래서 필요 없는 군더더기는 다 뺍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름기를 쫙 뺀 담백한 공부가 되게끔. 자, 그래야 여러분 시간에서도 전략되고 체력적인 낭비도 없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강좌 특징인데요. 그럼 우리가 시험을 위한 공부잖아요. 학문 하시려고 여기 온 거 아니죠?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시험. 시험의 목표는 뭐예요? 합격입니다. 우리는 학문을 하자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가장 중요한 게 본인 의지입니다. 내가 이 공부를 왜 하는지,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목표 의지가 안 돼요. 슬럼프에서 해나지 못합니다. 합격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좋은 교재. 자, 방금 설명했어요.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강사. 자, 이거 참 중요합니다. 나하고 궁합이 잘 맞아야 돼. 아, 이 강사만 따라가면 내가 합격하겠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궁합 맞아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저 봐줄만 합니다, 얼굴. 또 제가 강의 경력 올해로 이제 20년째입니다. 그동안 기본서, 기출문제 모든 교재 쓴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어떤 게 출제가 된지 안 될지 제가 그거 잘 분석해 드립니다. 자, 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그렇게 나쁘지 않고 평판도 좋은 편이니까 걱정하지 않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세 개가 맞물렸을 때 우리는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좋은 교재 준비되어 있고요. 좋은 강사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은 이걸 가지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죠? 네. 자, 사람들은 행운을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잖아요. 부자 되려면 운이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운도요.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사람은 살다 보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한 3번 정도 찾아온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저는 그거 하는 얘기 거짓말. 그런 거 없어요. 그게 내가 인생에서 찾아올 수 있는 3번에 1번이 기회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몰라요. 성공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기회를 하더라도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게 기회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아야 되는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놓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준비되어 있다면 나한테 오는 기회가 나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기회인지 아닌지 그걸 깨우치는. 그래서 캐치 붙잡을 수 있어요.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흘려보낼 수밖에 없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자, 이 공부가 여러분한테 뭐 부자 되게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사무실 개업했을 때 뭐 떼돈 봅니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공부를 통하여 여러분이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여러분은 경제를 바라보면 시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한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걸 포착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걸 더 강조하고 싶어요. 물론 이 자격증에서 다루는 공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엑기스와 같은 정말 알짜배기 내용을 여러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데 투자하는 거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젊으면 젊을수록 이 공부를 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왜? 이 지식을 미리 아는 것과 나중 40대, 50대 하는 거 정말 달라요. 자, 여러분들은 이 지식을 통하여 준비되어서 여러분한테 어떤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붙들므로써 행운을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합격으로 이끌 테니까 믿고 따라오십시오. 자, 그러면 본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